안녕하세요. 빚만 4억 5천을 진 영끌족에 대한 뉴스를 보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최저시급이 뭐 한 8,600원쯤 되죠? 8,000, 뭐 7, 800원 되나요?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8,600원 정도라고 이렇게 쳐보고요. 30년 일하면 6억 4천이랍니다. 근데 우리가 그 최저시급만 받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뭐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치자고요. 그리고 그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30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고스란히 모을 수는 없죠. 뭐 그러다 보니까 절반 모은다고 치고 임금이 계속 오른다고 치면 아 그래 한 30년 일해가지고 집을 겨우 살 수 있을까? 어떨까?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. 이른바 연끌 세대인 30대들은 대출을 얼마나 냈나를 이제 2020년에 한번 분석을 해봤던 거죠. 220만 명 30대를 분석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돈을 냈더라는 거죠. 2019년에 대출 원리금이 155만 원이었대요. 근데 2020년에 195만 원으로 원리금이 늘었대요. 21년에 얼마나 더 늘었을까요? 21년에 뭐 200한 3, 40만 원 됐겠죠? 올해 22년에는요. 더 늘었겠죠.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3%로 가정하고 30년 거치 대출을 4억 5천 내면 원리금이 한 190만 원 정도래요. 3% 기준이에요. 3%. 근데 이게 만약에 6%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단순 계산했을 때 380만 원. 감당이 될까요?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30대 직장인이라고 하면 연봉이 그렇게 안 높을 거예요. 근데도 수억 원의 대출을 냈죠. 30년 가정에서 한 4억 5천 정도 낸 것 같은데요. 20년으로 보면 빚이 3억이고요. 10년으로 보면 1억 5천인 거죠. 근데 이런 건수가 19년에 13,000건, 2020년에 3만 건이 넘었다고 하죠. 그야말로 30대들의 연끌 매수가 맞는 것 같은 거죠. 제 주변에도 그런 이들이 많죠. 8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 대출했대요. 3억은 자기 돈이래요. 근데 까보니까 그 3억은 자기 부모한테 받은 돈이에요. 자기 돈이 아니에요. 자기가 번 돈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3억이 자기가 쉽게 자기 손에 쥔 돈이다 보니까 5억 대출 내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. 뭐 30대고 둘이 맞벌이고 대기업 다닌다 그러니까 그냥 5억을 덜컥 낸 거예요. 자기 연봉 한 4천 중반, 와이프 연봉 4천 중반, 합치면 9천이니까. 실제로 월 받는 실수령액은 300만 원 조금 더 넘죠. 각각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4억 5천을 30년 거치 대출로 하면 원리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? 300만 원 넘죠. 그 말인즉슨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맞벌이 부부 2명에 한 명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? 아니죠. 지금 시중금리가 5%쯤 되니까는 그 정도인 건데 시간이 더 지나서 시중금리가 5%가 아니고 7%, 8%그 이상이 되면 맞벌이 부부 둘이서 일해가지고 한 명분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. 1.5명분이 고스란히 집값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그들이 닥친 현실인 거죠. 감당이 될까요? 생활이 될까요? 또한 주식도 마찬가지래요. 2016년에 30대들의 주식 투자 선호도가 3.4%였는데 2020년에 9.6%였대요. 한 3배가량 늘었죠. 그만큼 주식하겠다고 B2에서 빚을 낸 대출도 매우 늘었다는 거죠.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. 그러면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주가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주가 1,400 정도까지 갔었죠. 이게 3,000 몇 배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뭐 두 배 반 이렇게 올랐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돈을 번 거죠. 1억 넣은 사람들이 2억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죠.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분위기다 보니까 너도나도 비트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죠. 비트코인도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돈을 막 집어넣었던 거죠. 근데 이게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. 지금 원리금으로 150만 원 내던 사람들이 300만 원 내고 190만 원 내던 사람들이 350만 원 내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.
이게 또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. 이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. 뭐 제가 말씀드리는 주택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.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. 한데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이 이런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걸 우려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. 30대들의 주택 매수 건수가 늘었답니다. 주택 투자도 늘었답니다. 근데 그게 자기가 번 돈으로 자신의 여윳돈으로 한 거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죠. 괜찮을 수 있죠. 충격인 거는 무리하게 빌려와서 빌린 돈으로 다 그걸 했다라는 거죠. 빌린 돈으로 집 사고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빌린 돈으로 차 사고 비트코인 하고 그래 왔다라는 거죠. 빚으로 저렇게 무리하게 많은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 비정상이라는 거죠. 연끌해서 집 샀다가 집값 내려가면 팔지도 못하고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. 금리 인상하고 집값 하락이 같이 일어나면 연끌한 이들은 아비규환이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.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이 혹독한 현실은 너무도 잘 알 수 있죠. 게다가 식당 물가까지 오른다는데 생활하는 수준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진다는데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죠. 영끌한 30대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. 현명하게 성실하게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? 그럴 수 없겠는 거죠. 못 그럴 것 같은 거죠. 앞으로 영끌한 30대들의 처지는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.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. 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.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자살행위, 목숨을 걸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영혼까지 끌었다라는 건 목숨을 걸었다라는데 그로 인한 쇼크를,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겠냐라는 거죠. 빚을 3억 4억 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이자를 6% 8% 감당하면서 어떻게 살아요? 못 살죠. 4억인데 시중금리 8%면 48, 32 3천만 원 넘게를 이자로 내야 되는데 1년에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인 거죠. 웬만한 직장인데 1년 연봉도 그 정도인데 1년 연봉치를 고스란히 집값으로 내면서 그것도 몇 년 동안 바짝 고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30년 동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? 집이 아니고 그냥 지옥이 된 거죠. 누가 그렇게 집을 빚내 가지고 사라고 부추겼냐고요. 부추긴 무수히 많은 이들이 그 원흉들인 거죠. 사기꾼들이죠, 사기꾼들. 집을 사서 집으로 큰돈 번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. 2012년,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분양권 투자한다. 주식을 다주택자가 돼서 집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대거 몰락했던 일이 많습니다. IMF 때도 마찬가지고요. 경제가 좋든 나쁘든 언제든 빚은 부메랑이 되고 큰 부담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짓누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. 저렇게 쉽게 큰 돈을 빚낸 사람들의 상당수는 20대 30대 세상 물정 모르고 유튜브나 아니면 가짜 전문가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법이 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죠.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20대 아가씨들이 20대 남성들이 임장다리다 그러고 갭투기 한다고 뭐 1,000만원 2,000만원짜리 그 전세 끼고 갭투기 하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다니고 있는 뉴스들이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죠. 제정신이 아니죠. 비정상이죠. 그들이 지금의 금리 인상기 그리고 주택경기 악화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. 그냥 그들은 우리 나라의 대한민국의 경제 하층민으로 저 지하로 떨어져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일,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.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. 여건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. 언론에서 투기 조장하는 뉴스만 내놓고 뭐 사람들이 주변에 전부 다 너도 나도 다 빚내서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이들만이
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생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. 아무쪼록 빚은 절대 만만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